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환경 관련 이슈를 다뤄봅니다. 작년부터 도내 생태계 회복에 대한 청신호들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마산만의 수질이 잘피가 서식할 만큼 좋아졌고 창원천에는 연어가, 또 인근에서는 수달이 자주 보입니다. 최근 마산 하포구 진전면 야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담비의 분변이 발견돼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 신호들이 보여주는 경남 지역의 환경 회복의 상황과 또 앞으로 사람과의 공존에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모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이종훈 창원시 기후환경정책관 나오셨고요. 경남 생태관광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찬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지난해 헬로 이슈 토크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창원시 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출연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오늘은 소속도 직책도 달라졌는데요. 네. 네, 정확하게는 창원시 기후환경정책관입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창원시에서 새로운 보직을 만들 만큼 지금 기후환경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창원은 아무래도 산업도시다 보니까 예. 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 최초로 이런 보직이 만들어져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창원에 이제 두꺼비, 수달 같은 많은 생물들이 나타나면서 도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활동 중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흑물새라고 이렇게 양서류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그 활동가 분께서 예. 람사르 생태공원에 두꺼비 알이 있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창원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하고 창원시가 연계돼서 또 람사르 환경재단이라든지 또 양서류 네트워크 분들이 현장을 가서 로드킬 문제라든지 이 두꺼비가 도심 속에서 과연 살아서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의미가 있는 곳에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1년 동안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또 올해 용케 또 다시 알을 낳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두꺼비 로드킬에 관한 안내 현수막도 걸고 예. 팻말도 달고 또 밤에 야간에 또 해본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두꺼비가 제대로 있는지 또 조사 활동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다시 두꺼비들이 또 많은 알을 또 람사르 생태공원에 낳았고요. 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두꺼비가 옛날에 이렇게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돌아오고 연어도 돌아오고 수달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 생태계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새 도내 곳곳에서 멸종위기종과 지역민의 거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달 같은 경우는 자주 목격담이 들려오거든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도시가 주목해야 할 지역 환경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도 지난 월화 이틀 동안 창원천하고 남천을 조사를 했는데 예. 곳곳에서 배설물의 흔적을 다 발견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창원천하고 남천에서 수달이 정착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이제 야생 생물들이거든요. 예.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위협 속에서도 창원이라는 도심 하천에 이러한 이제 멸종에 직면했던 생물들이 살아와서 이제 우리 눈에 이제 자주 띄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일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야생 환경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된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창원천을 이제 복원을 하면서 몇 차례 또 실패도 거듭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보면 현장에 가보면 수질도 좋아졌고 생태계 다양성도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창원천이 수달을 비롯해서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그 하위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고기를 비롯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반적으로 하천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얼마 전이었죠. 마산 하포구 진전면에서 이제 담비 멸종 위기종이죠. 이 담비의 네네. 서식이 확인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배경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황사 때문에 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몽골이나 내몽골 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산림이 없어지니까 사막화가 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땔감을 주로 에너지로 쓸 때는 산이 상당히 황폐했었습니다. 그때만 예. 해도 저도 그런 것들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담비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기후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산림 생태계가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팔색조라는 그 희귀하고 아름다운 새를 남해 금산 네. 쪽이나 거저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현장에 가보면 우리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까지 팔색조가 다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그들의 팔색조가 좋아하는 게 산림의 건강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담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담비도 그들이 생태계가 상위 포식자니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산림 생태계가 건강해졌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먹이 사슬이 안정을 찾아서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나.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산림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따오기도 야생에서 부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새 박사로 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까, 박사님? 네, 네. 따오기에 관해서는 저도 참 예. 따오기 우리나라 우포 따오기의 역사와는 상당히 관련이 깊죠. 람사르총회 하기 이전부터 예. 따오기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제 중국 관계자들하고 일본 관계자들하고 상당히 이제 회의도 많이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총회를 앞두고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한 쌍이 양저우 룽팅이 이제 예. 중국에서 도입이 되었어요. 도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개체 정식을 했죠. 개체 정식은 사실은 그렇게 이제 힘든 것은 아니에요. 일본이나 그렇군요. 중국이 이제 답습했던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이제 노하우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이제 큰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그런 거리였죠.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2019년도에 첫 야생 방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우포에서 이제 따오기 새끼가 부화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그들이 이제 야생성을 제대로 갖춘 그런 유전자가 우리 전역에 퍼져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결국 따오기의 복원의 목적은 습지를 비롯한 하천, 논 이러한 생태계의 건강성을 담보해 주는 게 따오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따오기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하천이나 습지 생태계나 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징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멸종위기종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 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원 시민들이 보시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산도 있죠, 하천도 있죠, 바다까지 끼다 보니까 이게 자연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도시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에 맞물려서 또 행정도 똑같은 또 노력들을 곁들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천을 약간 보시면 우리가 생태 하천이 2007, 8년 그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고 창원천, 남천 이렇게 생태 하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아까 이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실패도 거듭하고 또 단체들이 목소리를 또 많이 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복원의 과정을 거쳐서 일종한 저는 우수한 생태 공간으로 창원천 남천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달까지 돌아왔다는 것은 예. 맹실상부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최근에 창원시에서는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또 기업도 참여하고 대학도 참여하고 단체도 또 행정도 참여하는 해박식도 거쳤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난 4월, 3월 달에 조사단도 발표를 해서 네이처링 웹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 활동을 계속 지금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수달이 이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바다 환경도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작년 7월부터 저희들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창원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TF팀을 구성하고 해맑은 마선만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하수 관로 같은 것들도 새롭게 정리하고 또 오염원들을 사전에 육상에부터 막다 보니까 바닷물이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강물도 하천도 깨끗해지고 바다도 깨끗해지다 보니까 숲 생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자체와 지역민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멸종위기 동물이 창원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도 하거든요. 이 서식지가 감소해서 서식이 가능한 지역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 멸종위기 동물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사람이 그들의 서식지에 침투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하고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 쪽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화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자연 공간이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동물들이 이렇게 예.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떠나갔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없었던 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또 떠나가긴 했지만 저희들이 도심화 속에서도 다시 생물 다양성에 관심을 가져주고 시민들과 행정이 노력하고 도심 속에 환경을 좀 가꾸다 보니까 다시 이들이 또 살만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몰아낸 것들은 인간이 몰아낸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들도 그 과정에 또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들면 그 람사르 생태공원에 아까 두꺼비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 두꺼비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밤낮으로 그곳을 관찰하고 하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손잡고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거에 힘입어서 저희들 창원시도 그 람사르 생태공원의 그 조그만 곳에다가 야자수 매트를 활용한 두꺼비들이 이동할 예.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올해 가보니까 성공적으로 어린 두꺼비들이 예.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이 야생동물에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알면서도 호기심으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수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서면 하천에서 수달 탐사대를 꾸려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도 그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인가? 저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생명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들과의 공존에 대한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참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으면 그러한 활동들이 그들에게 이제 감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을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길을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달에 일단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생태계와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생물들의 습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던 이제 수달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달은 주로 이제 야행성이죠. 야행성이면 우리가 이제 낮에 물오리를 보듯이 가면은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수달을 일반적으로 낮에 조사를 할 때는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발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식헌이라고 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숭어를 잡아먹고 머리 부위를 남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흔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매뉴얼을 지침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달에 대해서는 낮에 흔적 조사 위주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달을 꼭 관찰 그 모습을 보고 싶다면 야간에 활동하는 자기들의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또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뜻한 가슴으로 예. 따뜻한 시야로 보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사실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이 야생동물이나 식물을 보면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책관님도 이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네, 접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아까 이제 매뉴얼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요.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어디까지 사실 와 있냐 하면 예. 이제 요즘은 창원시가 어떻게 하냐면 하천에 풀을 벨 때 있잖아요. 네. 환경정책과에 문의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단체나 관련 단체나 이런 데 문의를 해서 지금 풀을 벨려고 하는데 어떻게 패면 좋을까? 아직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이제 자문을 받게끔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3월 달에 예를 들면 철새들이 와서 알을 낳았다. 이러면 서식 공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풀베기를 하면 곤란하겠죠. 사람들이 좀 산책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은 또 야생동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아니면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이쪽 구역을 올해는 이렇게 제초를 했었으면 다음에는 다른 구역을 한다거나 충분히 야생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정도 아니면 높이를 갖다가 한 10cm, 15cm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고민되어지고 또 의논될 만큼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또 행정의 수준들도 저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매뉴얼 개발 부분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 그거와 보면 되겠네요.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용역이라든지 기본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매뉴얼이 안 되더라도 지침 정도는 있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관계 부처끼리 서로 이렇게 전화로 협의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는 저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이 지침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사람이 바뀌어져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멸종위기 종의 발견 소식은 사실 경남도민 모두가 공존의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박사님께서 창원시나 경남도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조사들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옛날에는 뭐랄까, 이렇게 이제 연구자 중심의 조사가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는 이게 이제 조사의 중심이 시민 조사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매일 와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다양한 눈들이 거의 매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이제 시민 중심의 예. 생물 조사, 생물 보존 활동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활동을 하려면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예.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정책관님께서 이제 앞으로 창원시의 환경 정책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창원시가 작년에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 5일인데 창원시 미래 10년을 만들기 위한 환경 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 기후 스마트 기후 환경 도시 창원이라는 걸 선언을 했는데요.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환경 조성, 창원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만큼 도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 생태 해낭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생물들이 어디가 있고 바람길은 어떻게 나와 있고 미세먼지는 어떻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태 자원 관리와 관련되는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담은 그런 도시 생태 해낭 지도를 만들어서 생물종 다양성을 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도심 하천이라든지 도심 공원 또 도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남 저수지 같은 이런 우수한 생태 환경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 먼 곳을 여행하기 힘들고 외국에 가지도 못하신 분들이 창원에도 이렇게 갈 곳이 많네. 우리 기산이라든지 뭐 진동 쪽에 조금만 장포만으로 가더라도 창원의 생태 환경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계획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도시 생태축도 연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창원시 기후환경정책관 또 이찬우 박사와 함께 경남 지역의 생태계 회복 신호가 의미하는 과제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5월 22일은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인간이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 외의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분석한 내용으로 경남도민과 도내 생태계 환경이 공존하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